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문제가 됐던 남성 전용 수면방이 주택가 근처에서 버젓이 영업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현 정부 마지막으로 임기를 시작한 방정균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예방하고 현안에 대한 교계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청각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는 사회적 기업 구두 만드는 풍경을 찾아가 봤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여름 성경학교 변화에 앞장선 교회를 소개하는 기획보도, 친숙한 콘셉트와 도구로 흥미를 유도하며 가족과 친구들을 전도하는 우리들 교회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남성 전용 수면방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있었던 사실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수개월이 지난 지금은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수면방에선 동성 간 성행위가 이뤄지지만 해당 구청에선 마땅한 규정이 없어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천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상가 밀집 지역. 몇몇의 사람들이 현수막을 들고 기도합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 남성 전용 수면방의 실체를 알리고자 거리로 나선 겁니다. 이들은 동성애자들이 이곳에 모여 집단 난교를 벌이거나 가학적이고 피학적인 성행위 등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심에서 특히 우리 자녀들, 학교, 그리고 오피스가 있는 내 남편의 직장이 있는 이런 곳에서 이런 행태의 업종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게이 커뮤니티의 정보를 따라 동성애자들이 모인다는 또 다른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금요일 저녁 늦은 시간, 간판도 제대로 없는 한 상가 건물로 젊은 남성들이 연이어 들어갑니다. 이들이 출입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참을 지켜봐도 다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들 업소가 주택가에 인접해 있고 머지않은 곳에 초등학교도 있다는 겁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한 업소 측에선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올리고 가학적이고 피학적인 성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수면방 안에서 손님들 간 합의하에 벌어지는 성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해당 구청에 문의한 결과 현재 이들 업소는 다방 등의 휴게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수면방이 건축법상 세부 용도로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반 사항을 따지려면 먼저 의무 변경 대상인지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그 수면방이라는 용도 자체가 어느 시설군에 포함되고 어떤 용도로 분류되는지는 저희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법의 빈틈을 이용해 주택 등이 인접한 곳에서 운영되는 남성 전용 수면방. 이들 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방정균 신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예방했습니다. 방 수석은 이날 교계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방정균 전 상지대 사회협력부총장을 내정했습니다. 사실상 현 정부의 마지막 시민사회수석인 만큼 정부와 종교 간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방 수석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용정 총무와 한국교회 총연합 이철 대표회장을 차례로 만나 기독교계의 협조를 당부하고 소통의 자리를 자주 갖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종교계 분들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위로를 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우리 종교 지도자분들 찾아뵙고 그 말씀, 좋은 말씀, 고견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교계 대표들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을 비롯해 여러 정책들을 위해 방정균 시민사회수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교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라고 당부했습니다. 교회랑 그렇게 긴밀하게 소통을 해 주셔서 저희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백신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정부 쪽에서도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외에도 방정균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의 성과,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적 성원 등의 현안을 보고하며 더 나은 정부로서의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코로나19로 고용 한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의 경우 취업에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특별기획 굿뉴스. 이번 시간은 청각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구두, 이효리 구두로 유명해진 구두 만드는 풍경 아지오. 청각장애인들이 만들어 더욱 화제입니다. 직원들 대부분이 귀가 들리지 않고 몸이 불편해도 자신의 기술을 마음껏 뽐내며 정성스레 하나의 작품을 만듭니다. 구두 만드는 풍경이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일터를 제공하게 된 건 지난 2009년. 1급 시각장애인인 유석영 대표는 직업 장벽이 높은 청각장애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7년 폐업했던 회사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시각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직업에 진입하는 장벽이 높은데 청각장애인들마저도 충분한 솜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 생활이 어려운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좋은 솜씨와 좋은 능력을 이 사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현재 구두 만드는 풍경은 청각장애인 9명, 지체장애인 1명을 포함한 총 1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2명의 수어 통역사도 상주하고 있어 직원들 간 소통도 수월합니다. 덕분에 직원들은 제작부터 점검까지 전 과정을 협업을 통해 하나의 구두를 완성합니다. 벌써 3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구두 만드는 풍경 직원들은 자신의 기술을 뽐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기쁘다고 입을 모읍니다. 여기 회사에서 농화 사람들을 서로 도와주고 돈 받고 그리고 그래서 좋았대요. 네, 모든 여건이 좋습니다. 네, 회사가 분위기 자체도 좋고. 구두 만드는 풍경은 향후 3년 안에 장애인 30가정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유석영 대표는 많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신앙도 되물림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동체의 후배들이 또 그 밑에 후배들이 계속 대물림 해나가면서 신앙도 그렇게 잔잔히 시냇물 흐르듯이 그렇게 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를 우리 스스로 헌금을 해서 세우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도 기대합니다. 굿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가족 구원의 기회로 삼아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한 교회가 있습니다. 믿지 않았던 부모님을 전도하고 친척, 친구까지 초청해 주일학교 예배보다 더 많이 참석하는 부흥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시대 여름 성경학교 3번째 시간은 우리들 교회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진은희 기자입니다. 실내 캠핑장처럼 보이는 이곳은 다름 아닌 우리들 교회가 마련한 여름 성경학교 큐페온 현장입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캠핑에 참여합니다. 작은 천막과 캠핑 소품들로 캠프의 분위기를 살렸습니다. 기존 여름 성경학교의 틀을 깨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로 이어졌습니다. 아빠가 하나는 기도 처음으로 한 거여서 좋았고 하나는 가족 처음으로 보드게임 한 거여서 좋았어요. 유턴의 기회가 된 거죠. 저도 그렇고 저희 가정이 이렇게 그동안은 좀 화합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이제 저희 가정의 전환점이었고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했던 게 그러면 집에서 가족끼리 또 이렇게 캠프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가족 전체가 믿지 않는 아빠도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캠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컨셉을 이제 텐트해서 이제 캠핑처럼 이제 하게 된 거죠. 우리들 교회 성경학교의 특징은 김양재 담임 목사의 큐티 목회 철학대로 행사를 하는 당일의 큐티 본문을 가지고 모든 것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하 말씀을 토대로 열왕 마블이라는 보드게임을 만들고 교구를 각 가정으로 보내 온라인 참여를 돕습니다.
게임을 통해 열왕기하 말씀을 배우고 삶에서 실천할 것들을 나누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주일학교 출석보다 10%가 더 많은 참여가 이뤄지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재미있고 적용이 쉬우니 전도를 위해 초대한 친척이나 친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주일 예배 출석보다 10%가 더 나오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요. 이거는 프로그램이 좋아서라기보다 평소에 큐티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는 것이죠. 김 목사는 코로나임에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가족 관계가 회복되고 주일학교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큐티 묵상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들 교회 모든 교육부서는 1년 내내 매일 큐티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늘 큐티하던 대로 여름 성경학교에서는 그날의 큐티 본문을 가지고 함께한 자리에 모여서 더 재미있게 큐티를 하는 것뿐이에요. 한편 올해 진행될 예정인 우리들 교회 여름 성경학교 큐페오는 방역 수칙을 준수해 온 오프라인으로 열릴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국제국호개발 NGO 기아대책과 자동차 제조사 기아가 어린이 역사교육 지원에 나섭니다. 양기관은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약 5천만 원 규모의 역사교과서 교보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된 아동 간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교보제 키트는 소수서원, 백제금동 대향로 등 총 16종의 한국사와 세계사 시리즈로 구성됐으며 학년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전국교수연합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교수연합은 학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체제를 바꾸려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 발의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교수연합은 성명서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인권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며 평등법안 발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이 지난 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21 환경주일 예배자료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지역교회 목회자와 성도의 생태 감수성을 함양하고 교회 환경교육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모전에 참여하려면 환경을 주제로 한 예배 자료나 설교문, 시연 영상을 산림 블로그에 게시된 메일 주소로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고3, 교육 종사자, 50대 일반 국민이 8월부터 40대 이하 국민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9세에서 59세의 일반 국민 대상 예방접종 계획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3분기가 끝나는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3분기 접종 대상은 6월 예약자 중 미접종자, 교육, 보육 종사자와 대입 수험생, 50대 장년층, 40대 이하 연령층입니다.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페드로 산체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의 교역, 투자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특히 건설과 인프라 분야에서 중남미 등 제3국 공동 진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스페인은 또 코로나19 이후 여행 활성화를 위해 서로 입국자에게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박 2일 상경투쟁을 비롯해 일주일 넘게 진행됐던 택배 노조 파업이 끝났습니다. 택배 노사가 과로사 방지 중재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차질을 빚었던 배송도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택배 노동자들은 내년부터 분류 작업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분류 전담 인력을 대폭 충원합니다. 또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고 주 64시간을 초과할 시 물량과 배송 구역을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15비행단 부대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15비행단은 이중사가 지난달 18일 기존 부대에서 분리 조치된 부대로 숨진 이중사의 피해 사실을 노출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피해자 2차 가해 의혹과 관련해 15비행단 부대원 7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핵무기 군비 경쟁, 사이버 안보, 인권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 대해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양국의 입장차를 확인한 것에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양국은 군비 경쟁 억제나 외교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는 데에는 합의했으나 체제 정통성이나 지정학적 이익이 걸린 현안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관중 상한선을 10,000명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도쿄도 올림픽 조직위원회 등은 오는 21일 회의를 열고 올림픽 경기 관중 상한을 공식 결정합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긴급 사태가 해제된 지역에서는 대규모 행사의 관중 입장 상한선을 최대 10,000명으로 정했습니다. 현재 올림픽 개최 도시인 도쿄도를 포함해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긴급 사태가 발령돼 있으며 21일 오키나와현을 제외한 9곳에서 발령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재 0에서 0.25%로 동결했습니다. 다만 향후 금리 인상 시기는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연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늘어 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감소했고 경제활동과 고용지표가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은 당초 2023년까지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기존 입장과 달리 2023년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프랑스가 현지 시간 17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는 기대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빨리 나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외출 시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여전히 지켜야 하며 경기장 등 사람이 붐비는 야외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오는 20일부터는 야간 통행 금지 조치도 해제됩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우리 집 근처에 남성 간의 성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수면방이 영업 중이라면 어떨까요? 휴게 음식점으로 해당 구청에 허가를 받아놓고 수면방으로 사용했던 건데요. 개인의 성적 취향이나 인권을 이유로 휴게 음식점이 수면방으로 사용돼도 정말 괜찮은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